네, 시장은 늘 빠르게 움직이지만 투자는 서두를수록 흔들릴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늘 기준을 점검하셔야 되는데요. 투자의 정답은 없지만 정석은 있다. 매매의 정석 마켓 가이드 이윤지입니다. 네, 오늘 시장 어제는 매도 사이드카 그리고 오늘은 매수 사이드카가 발동되는 진풍경이었습니다. 오늘 시장의 한 줄평을 뽑아온다면 그래서 1보 후퇴, 2보 전진 이렇게 뽑을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시장이 지수 상승폭으로 봤을 때 역대 최대 수준이었다고 합니다. 이렇게 드라마틱한 V자 반등을 보여주고 있는 우리 국내 증시 오늘 시장의 핵심 키워드 3가지로 정리해드리겠습니다. 네, 첫 번째 키워드부터 만나보시죠. 네, 첫 번째 키워드는 팔란티어 우주적인 보상 이렇게 잡아봤습니다. 어제 반도체 종목들의 급락을 보면서 AI 버블론이 다시금 수면 위로 떠오르고 있다라는 점을 언급해드렸습니다. 그리고 그 논란에 잠재울 수 있는 건 오늘 새벽에 있을 팔란티어의 실적 발표다라는 점 언급해드렸죠. 그런데 실적이 어닝 서프라이즈가 나왔습니다. 시간의 거래에서 실적을 보고 나서 팔란티어의 이 급등은 7% 넘게 나왔고요. 우리가 기대했던 기대치보다 10% 넘는 어닝 서프라이즈 소식이 나왔고 그동안 지적을 받았던 정부의 의존도도 탈피했다라는 평가를 받았습니다. 미국의 상업기업과 함께 137%라는 영업이익률이 증가했다라는 소식 때문이었는데요. 이렇게 팔란티어의 주가가 급등하자 결국에 국내 반도체 종목들에도 영향이 끼쳤습니다. 특히나 반도체 투톱의 시가총액이 하루 동안만 150조 원 불어나게 되면서 다시 한번 반도체 종목들의 상방을 어디까지 봐야 되는 건가 의문점이 남게 됐는데요. 오늘 이 시간 관련된 종목들의 전망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키워드 체크해 보시죠. 네, 두 번째 키워드로는 초대형 우주 기업 탄생 이렇게 뽑아봤습니다. 스페이스X와 xAI 합병에 대한 이야기 한번 해볼 텐데요. 이 두 기업이 합쳐지게 된다면 그야말로 공룡과 같은 우주 기업이 탄생한다라고 합니다. 1조 2,500억 달러 규모의 이런 기업이 탄생한다라는 소식에 그동안도 기대감이 많이 실렸지만 오늘 합병 소식이 명확하게 나오게 되면서 시장은 불기둥을 뿜어냈습니다. 우주항공 관련된 종목 중에서 특히나 스페이스X에 지분을 투자했다라는 소식을 갖고 있는 미래에셋증권이 52주 신고가를 경신했고요. 나머지 종목들도 함께 급등을 보여줬습니다. 그리고 어제 우주항공청장이 새롭게 임명이 됐죠. 이 소식과 함께 정부에서도 투자 소식이 나오게 되면서 정보 모멘텀까지 함께 가져가고 있습니다. 우주항공 관련된 종목들 그런데 늘 함께 나오는 키워드 중에 하나가 찐수의 줄을 찾아야 된다라는 점이죠. 그 관련된 내용들까지 이 시간 점검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세 번째 키워드 만나보시죠. 네, 세 번째 키워드로는 에너지 대전환 이렇게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정부에서 오늘 에너지 대전환 로드맵을 발표를 했는데요. 그 핵심에는 친환경 에너지와 관련된 이야기가 있었습니다. 태양광과 풍력에 대해서 12기가와트씩 매년 늘리겠다라는 부분이었는데 정부에서 이렇게 친환경 에너지 대전환에 대한 로드맵을 발표를 했지만 시장은 원전에도 주목을 했습니다. 그 이유 중에 하나가 원전 같은 경우에도 보조적인 에너지원으로 그 규모를 꾸준히 늘려나가겠다라는 포인트였는데요. 물론 태양광이나 이 풍력과 같은 친환경 에너지 섹터도 많이 올랐지만 오늘 원전 종목들이 오른 이후에는 반도체 종목들이 급등을 하다 보니까 결국에 전력이 부족할 것이다. 원전으로 한번 집중해보자. 이렇게 시장은 해석을 했습니다. 원전 관련된 종목들도 어떤 대응 전략이 필요한지 이 시간 자세하게 풀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시장의 핵심 키워드 이렇게 3가지를 잡아봤는데요. 잠시 뒤에는 현성찬 멘토와 함께 3가지 섹터에 대한 대응 전략 꼼꼼히 짚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무래도 방송 시간 1시간으로 부족함이 많이 느껴지실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분들을 위해서 교육방으로 들어올 수 있는 QR코드 안내해 드릴 텐데요. 하단에 QR코드 띄워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카메라 갖다 대시고 링크 타고 들어오셔서 조금 더 자세한 시장 이야기 체크해 보시기 바랍니다. 지금 출발합니다.
네, 오늘부터 투자를 다시 정리합니다. 수익이 아니라 과정과 기준부터 점검해보는 시간이죠. 매매의 정석 마켓 가이드 이은주입니다. 오늘 이 시간에는 현성찬 멘토와 이 시간 함께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멘토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어제는 정말 제가 울상이었는데 오늘은 네. 활짝 웃으면서 방송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요. 하루 만에 대반전의 네. 시장이었는데 오늘 시장 어떻게 보셨는지와 함께 시청자 여러분들께 인사 한마디 부탁드립니다. 네, 일단 뭐 여러분들 어제는 이제 하락 사이드카로 오늘은 상승 사이드카가 좀 발동이 됐습니다. 제가 이제 주식 투자를 거의 지금 25년에서 30년, 한 27년 정도 하고 있는데 이렇게 뭐 금융위기나 그런 시장이 이제 대폭락기에서 나오는 변동성이 지금 지수 고점에서 이렇게 나오고 있습니다. 정말 이런 경험도 되게 오랜만에 느껴보는 것 같은데, 하지만 이제 오늘 좀 여러분들 시장에서 보셨다시피 삼성전자가 이제 무려 10% 이상 올랐죠. 그리고 이제 하이닉스도 거의 10% 가까이 올랐습니다. 여러분은 이제 어떤 투자를 갖다가 하실지 모르겠는데, 사실 이제 저 같은 경우에는 이제 어제도 삼성전자를 이제 저가에 추가 매수를 갖다 하고, 그리고 이제 오늘도 이제 하이닉스 형제라고 할 수 있는 주식을 또 이제 추가 매수를 아침에 좀 낮게 진행을 했습니다. 저하고 이제 함께 하시는 분들은 잘 아시겠지만, 이제 뭐, SK 스퀘어 같은 경우에는 뭐 14만 원, 그리고 하이닉스는 뭐 15만 원대부터 해서 계속 지금까지 끌고 오고 있죠. 그러다 보니 정말 수익률이 어마어마하게 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뭐, 부동산에서 지금 이제 똘똘한 할채 이제 그런 게 계속 수년째 지금, 어떻게 보면은 유행이잖아요. 아시다시피 이제 뭐 부동산을 아무리 뭐 사고 팔고 잘 하고 그런 부분도 있지만, 사실 이제 중요한 건 진짜로 똘똘한 한 채를 꾸준히 끌고 가는 게 정말로 중요한 것 같습니다. 시장이 이제 어제 뭐 300포인트 가까이 이제 폭락할 때에도, 저를 비롯해 저하고 함께 하시는 분들은 되게 뭐 그냥 무덤덤하게 보내셨던 것 같아요. 왜냐하면 뭐 하이닉스니까, 그렇죠? 그래서 또 삼성전자니까. 그래서 그런 부분 때문에 여러분들이 이제 시장에 좀 흔들리지 않고 정말 놀라운 수익률을 좀 이렇게 함께 하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방송을 저와 함께 보시면서 함께 하시면 많은 좀 인사이트를 받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좋습니다. 시장을 이기려고 하는 그런 정부는 없다라는 이야기를 하셨는데, 아무래도 이 정부에서 주식 시장을 키우려는 그런 이야기를 하다 보니까 시장은 이에 반응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런 내용들 조금 더 자세하게 듣고 싶으신 분들이 있으시다면 하단에 보이는 QR코드를 통해서 들어오셔서 조금 더 자세한 시장 이야기 체크가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섹터에 대한 이야기 본격적으로 한번 들어가 보기 전에 저희 현성찬 멘토님께서 이 시간에 들고 오신 추천 종목들의 리뷰 한번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워낙 좀 수익이 잘 나오고 있는 종목들이 많잖아요. 먼저 네. 리뷰부터 부탁드립니다. 일단 뭐 멀리 말고도 바로 이제 지난주에 말씀드렸던 SPG가 한 일주일 만에 한 40% 가까이 상승을 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이제 지난주에, 그런데 이제 앞에서 우리가 이제 어떤 시장의 강력한 그런 테마 그런 부분들 좀 주의 깊게 볼 만한, 네. 근데 이제 그때 제가 로봇을 말씀을 드리면서 SPG 종목을 말씀드리고 또 이제 공약주로도 말씀을 드리지 않았습니까? 네. 그리고 이제 일주일 동안 큰 폭의 상승을 했는데, 결국 이제 SPG 같은 경우에도 제가 이제 기술력으로 말씀을 드렸던 걸 여러분도 잘 기억하실 겁니다. 그래서 이 종목도 제가 이제 한 8, 9만 원대부터 계속 이제 뭐 트레이딩을 해오고 있는데, 최근에 좀 급등을 해서 한 40% 가까운 상승을 했습니다. 아마 오늘도 여러분들께 좀 이렇게 알짜 종목들을 말씀을 드릴 텐데, 또 잘 보시면 또 좋은 기회가 있을 것 같습니다. 네, 단기간의 수익률이 벌써 40% 가까이 보여준 종목입니다. 이 종목과 같은 종목들 언제든지 또 선별해 주신다고 하니까 오늘도 방송 들으시면서 귀 쫑긋하시고 추천 종목이 있다면 노트에 적어보시고 내일 한번 좀 관련된 종목들의 흐름을 살펴보시면 어떨까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럼 시장에 대한 이야기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첫 번째 키워드는 저희 반도체 종목들에 대해서 이야기를 빼놓을 수가 없습니다. 오프닝 때도 이야기를 해주신 게 삼성전자가 11%, 무슨 시가총액 1, 2위 종목들이 이렇게나 급등이 나오는지 놀라신 분들이 참 많으실 것 같습니다. 반도체 종목들로 어제도 또 매수를 하셨다고 하셨는데, 네. 구체적으로 상방을 어느 정도까지 보시는지 한번 짚어주시죠. 네, 알겠습니다. 일단 좀 내용을 잠깐 보시면 지금 이제 바로 이제 어제 모건 스탠리에서 27년
그러니까 내년에 영업이익을 삼성전자를 무려 이제 317조, 그리고 이제 하이닉스를 이제 225조를 제시를 했습니다. 목표가를 이제 삼성전자는 24만 원, 그리고 이제 하이닉스는 125만 원으로 상향을 했죠. 그런데 이 삼성전자의 영업이익, 내년의 영업이익 317조라는 수준이 어느 정도냐 하면 세계 1위입니다. 지금 이익을 가장 많이 내는 기업이 애플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지금 애플이 영업이익이 1년에 한 200조 가까이 나고 있거든요. 그런데 삼성전자가 내년에 320조 이런 영업이익을 낸다 그러면, 또 하이닉스가 영업이익을 220조를 낸다 그러면 말 그대로 이제 세계 1위, 2위 이익을 내는 기업들이 다 이제 우리나라 기업들이 되는 거죠. 반면에 이제 지금 애플의 시가총액은 이제 5,500조, 그리고 이제 두 번째로 이익을 많이 낸다고 할 수 있는 사우디 아람코 같은 경우에도 지금 시가총액 한 2,400조 되죠. 그런데 지금 오늘 현재 지금 이제 삼성전자의 지금 시가총액이 아직 1,000조가 안 되죠. 물론 이제 우선주하고 함께 하면은 거의 1,000조를 왔다 갔다 할 것 같아요. 그리고 하이닉스는 지금 이제 650조 정도밖에 안 합니다. 이제 그러다 보니까 세계 영업이익 1위 기업이 아마 내년에 나올 것 같은데, 모건 스탠리의 전망에 따르면. 그런데 아직 시가총액을 보면은 세계의 그런 빅테크 기업이나 오히려 이제 이익이 못한 기업들보다 훨씬 더 좀 저렴하게 평가를 갖다 받는 부분이 있죠. 이제 그러다 보니까 좀 부담을 살 수 있는 것 같아요. 제가 이제 친구들을 통해서 이렇게 들어보니까 지금 미국의 미국인들이, 그러니까 외국인들이 지금 하이닉스 삼성전자 주식을 사려고 지금 되게 막 물어보고 막 그런다 그러더라고요. 사기가 쉽지가 않죠. 이제 그러다 보니까 이제 하이닉스 같은 경우는 이제 ADR을 미국에 상장하는 건도 그렇고, 또 이제 아울러 또 뭐 액면부나 또 그런 얘기도 솔솔 나오고 있습니다. 또 이제 오늘 아시다시피 좀 그런 내용이 나왔죠. 여러분들, 제가 하이닉스에 대해서 지금 이제 저는 이제 뭐 오늘 또 최근에도 계속 불과 지난주에 이제 하이닉스를 지난주에 추매하지 않았습니까? 추가 매수를 했는데 제가 이제 방송에서 말씀드렸던 것 같아요. 그때 이제 75만 원 이하에서 이제 추매를 갖다가 한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그 당시에는 뭐 그냥 뭐 그런가 보다 그럴 수도 있을 텐데, 사실 지금 75만 원 대비해서 오늘 이제 90만 원을 또 재차 돌파를 했기 때문에 한 일주일 만에 하이닉스에서 수익률이 또 거의 30% 가까이 나온 거죠. 또 이제 어제도 삼성전자, 또 오늘도 하이닉스, 오늘은 이제 SK 스퀘어를 했지만 시간 외로도 보니까 또 강하게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그런 부분들 여러분들이 이제 보시면서, 저 사람은 뭐 다른 주식도 물론 또 뭐 단타나 스윙도 하지만 어쨌거나 하이닉스하고 삼성전자 이런 대형주는 정말 끈질기게 길게 가져갈 때는 이렇게 길게 가져가고, 그리고 이제 짧게 가져갈 때는 이렇게 스윙 투자로 뭐 한 2, 3일 보유했다가 또 수익 한 뭐 10% 이상씩 내고 그렇게 매매하는 그런 부분을 가져가고 있는데, 이제 지금 빠르면 이제 2분기에 하이닉스하고 삼성전자가 이제 레버리지가 도입이 된다고 그러잖아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사실 이게 지금 수익률이 오늘 삼성전자가 11% 올랐으면 레버리지면 22%지 않습니까? 여기 지금 보시면 이 구간 동안이 지금 2개월 만에 130%가 하이닉스가 상승을 했는데, 레버리지였다면 260%입니다. 두 달 만에. 그러면 여러분들이 지금 진정 좀 이렇게 여러분들이 누구를 찾아야 될까라고 하면 진짜 하이닉스하고 삼성전자 좀 타이밍을 좀 기가 막히게 잡는 좀 그런 사람이 있다면 함께 하시면 되게 좋으실 것 같아요. 지금 사실 오늘도 그렇지만 중요한 건 그거 같아요. 뭐 하이닉스가 지금 되게 좋고 삼성전자가 좋지만 지금 상태에서 본다면 지금 상승 속도라 그러면 사실 뭐 100만 원이 바로 내일 모레 나올 수 있는 거고, 하이닉스 기준으로 했을 때 모건 스탠리가 제시한 뭐 125만 원, 130만 원이 불과 한두 달에 나올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사실 그렇게 빨리 나오진 않겠죠. 뭐냐면 이런 구간이 분명 있을 거라는 겁니다. 그럼 이제 저는 명백하게 이런 구간에서는 또 이제 스윙 매매를 통해 가지고 계속 하이닉스 주가가 하락을 하더라도 계속 이익을 갖다가 점진적으로 계속 또 늘려나가면서 또 이제 레버리지나 그런 부분을 통해서 주가를 또 많이 올릴 수 있을 것 같아요. 궁극적으로는 만약에 영업이익이 진짜 뭐 200조, 내년에 만약에 200조의 영업이익이 난다 그러면 지금 하이닉스의 지금 시가총액이 650조입니다. 그러면 실제로 PER 기준하면 단순 PER 계산하면 3.5배밖에 안 되거든요. 그러면 성장을 갖다가 막 몇 배씩 하는 회사가 PER이 뭐 3배, 4배라고 그러면 사실 말이 안 되는 거죠.
그래서 그런 부분 때문에 주가가 좀 폭발적으로 지금보다도 상승할 수 있습니다. 다만 그런 과정이 마냥 쉽게 가진 않겠죠. 그렇죠?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는 결국은 매매 타점이 되게 중요할 것 같습니다. 네, 전반적으로 반도체 종목들에 대해서 대형주로도 충분히 매매 타점을 잡을 수 있다라는 점 보여주셨습니다. 어제도 매수를 하셨다고 하는데 현성차 멘토와 함께 대형주로 충분히 수익을 누릴 수 있다라는 점을 한번 직접 경험해 보셨으면 좋겠고요. 하단에 보이는 QR코드 통해서 교육방 들어오셔서 조금 더 구체적인 전략 포인트 한번 챙겨가셨으면 좋겠습니다. 두 번째 시장의 키워드, 저희 우주항공 관련된 모멘텀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머스크의 거대한 포부에 대해서 오늘 이야기가 나왔고, 일단 우주항공청장 임명 소식도 오늘 분위기를 달궈준 것 같습니다. 어떤 포인트들이 있을까요? 일단 가장 기본적으로 여러분도 잘 아시다시피 지금 머스크가 아침에 이제 얘기를 갖다가 한 것처럼 이제 스페이스X하고 이제 AI를 갖다가 이제 그쵸. 뭐 함께 하겠다. 그래서 이제 어마어마한 그런 시가총액을 가진 기업이 나올 것 같다. 그게 스토리죠. 그래서 그런 부분 때문에 관련주도 오늘 뭐 하나 시스템이 상한가 들어가고, 그리고 이제 미래에셋증권도 거의 상한가 부근으로 그렇게 급등을 했습니다. 이제 뭐 제가 잠시 뒤에는 실질적으로 좀 수익을 볼 수 있을 만한, 수혜를 볼 만한 그런 기업을 갖다가 좀 소개를 해드릴 텐데, 기본적으로 사실 뭐 이런 부분이 오늘 이제 그 머스크는 그런 얘기를 하지 않았습니까? 결국은 그 인공지능 또 이제 이런 부분이 결국 어떤 미래의 그 우주의 전력을 갖다가 통했을 때 극대화될 수 있을 것이다. 지구상의 전력만으로는 부족할 것이다. 이제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그런 내용과 아울러서 오늘 전력도 오늘 큰 폭으로 상승을 했습니다. 일단 지금 이 상승이 사실 뭐 스페이스X의 상장까지는 계속 좀 이어져 갈 가능성이 있겠죠. 그래서 당장의 실적이나 그런 부분보다는 우리가 어떤 어제 이렇게 막 그렇게 폭락했을 때, 시장이 폭락했을 때 아직 실적 부분보다는 좀 기대감이 있는 그런 주식들을 갖다가 좀 관심을 두고 좀 봐야 되는 그런 시장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뭐 예를 들어서 여러분들 아시다시피 로봇도 그렇고 결국 그런 부분들이 빠질 때에도 급하게 빠지지만 또 오를 때는 또 가장 또 급하게 오르는 주식이기도 하죠. 그래서 우리가 성장주를 투자할 때는 좀 그런 관점에서 그 대응 방안을 짜보시는 게 좋으실 것 같습니다. 오늘 여러분들께 관심을 두실 만한 기업은 세아베스틸 지주입니다. 아시다시피 지금 이 기업 같은 경우에는 철강회사죠. 철강회사고 사실 뭐 별로 재미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최근에 좀 특이한 점은 한 보름 정도 전부터 철강 ETF에서 세아베스틸 지주를 갖다가 상당히 큰 폭으로 좀 많이 담고 있습니다. 그 배경을 여러분도 잘 아시다시피 세아베스틸 지주 같은 경우에는 이 회사가 생산하고 있는 그런 특수강이 스페이스X에 납품될 가능성이 꽤 높은 것으로 나오고 있죠. 또 거기다가 또 이제 원자력 발전에도 들어갈 만한 그런 특수강이 상당히 좀 각광을 받고 있습니다. 최근에 주가가 많이 올랐지만 사실 지금 뭐 오늘 상승이 일단 또 그 신고가를 갖다가 돌파를 했고, 그래서 당장에 지금 또 이제 이 부분이 이제 지지선으로 좀 적응받을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 이제 막 상한가 들어간 그런 종목도 일단 좋지만 약간 좀 제가 이제 그 STG를 말씀드릴 때도 우리가 좀 기술력에 초점을 갖다가 둘 필요가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지 않았습니까? 로봇에서도. 그래서 만약에 여러분들이 좀 우주 관련된 스페이스 관련된 주식 중에서도 좀 실질적으로 좀 기술력을 뒷받침하고 실적이 좀 나와서 그나마 좀 이렇게 우리가 주가가 좀 빠지더라도 버틸 수 있는 그런 주식이 뭐가 있을까라고 본다 그러면 여러분들이 세아베스틸 지주를 한번 좀 관심에 두시고 그리고 타점을 갖다가 저하고 함께 잡아보시면 좋은 결과가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이제는 단순히 철강 기업에서 넘어가서 우주항공 관련된 모멘텀으로도 불기둥을 뿜어낼 수 있을 만한 종목이 세아베스틸 지주라고 합니다. 찐수혜주로 이 종목도 한번 뽑아주셨다고 하니까 한번 기억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관련된 섹터에 대해서 조금 더 궁금한 점이 있으신 분들은 하단에 보이는 QR코드 통해서 교육방 입장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 키워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에너지 대전환이라는 키워드를 일단 꼽고 왔는데, 일단 오늘 시장에서 사실 상승한 종목들이 워낙 많다 보니까 네. 친환경 에너지 섹터도 올랐는데 일단 원전 종목들을 조금 더 집중하고 계신 것 같습니다. 네. 어떤 포인트들이 있었을까요? 일단 원전주 같은 경우에도 기본적으로 이제 실적도 좀 바탕이 되고 또 그러고 이제 성장성도 충분히 또 뒷받침되는 그런 종목 그 섹터로 여러분들이 잘 알고 계실 겁니다. 아시다시피 이제
그 원전 한 기를 지을 때 들어가는 비용이 이제 보통 우리나라에서 이제 원전을 갖다가 짓게 되면은 약 한 10조 초반 뭐 그 정도 10조 정도로 지금 나와 있는데 기본적으로 이제 뭐 유럽이나 미국이나 그런 데 같은 경우에는 생산 단가 자체가 한 2배 정도 더 비싸게 줘야 되고 또 그리고 이제 원전 한 기를 갖다가 생산하는 데 걸리는 시간 자체에도 우리나라는 한 뭐 6년, 7년 걸리는 반면에 지금 뭐 프랑스나 미국이나 일본이나 그런 데 보면 기본적으로 한 15년 정도, 그러니까 한 2배 정도 더 걸리는 거죠. 우리나라하고 함께 견줄 만한 국가가 사실 이제 중국, 그리고 이제 러시아밖에 없는데, 러시아는 사실 이제 경쟁력이 별로 없고, 이제 완전히 좀 빠지지 않았습니까? 이제 그리고 이제 중국도 사실 공급망에서 배제가 되고 있기 때문에, 앞으로 이제 트럼프 행정부의 계획처럼 뭐 장기적으로 원전을 갖다가 지금 한 100기 정도 있는데, 그거를 500기, 그러면 한 400개 정도로 더 지은다고 했을 때, 어마어마한 그런 금액이 나오게 되는 거죠. 그리고 또 머스크 같은 경우에도 얼마 전에 두산 에너빌리티에 그런 뭐 가스터빈 그런 부분을 갖다가 그 사용을 한다. 그래서 그쪽이 이제 그 마이크로소프트 같은 경우에는 좀 더 취약한 거로 나오고 있죠. 그래서 아무래도 강력한 그런 에너지원으로 두산 에너빌리티의 어떤 가스터빈이나 또 이제 SMR 그런 부분이 좀 각광을 받고 있습니다. 또 그리고 이제 우리나라 자체로도 지금 사실 원전에 대해서 아시다시피 기존에 이제 약간 좀 반대하는 그런 부분에서 한 2, 3주 만에 완전히 바뀌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이제 2기를 갖다가 추가로 하는 거를 지금 이제 확정을 짓고 있죠. 그래서 그런 내용들에서 우리가 꾸준히 봐야 되는데 결국 반도체하고 그런 섹터가 급등하게 되면 원전도 약간 후발주자로 지금 이제 그렇게 오르는 부분을 우리가 포착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같은 경우에도 지금 두산 에너빌리티를 갖다가 좀 제가 좀 관심 있게 지금 보는 이유는 사실 지금 이때 11월 달의 주가하고 지금 현재 주가 두 개를 갖다가 좀 이렇게 비교를 했을 때로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런데 11월 달의 주가 대비해서 지금 아시다시피 현대건설이나 한전기술은 신고가를 갖다가 한참 넘어서 가지고 있습니다. 근데 정작 원전 대장주라고 할 수 있는 두산 에너빌리티는 지금 11월 고점 수준에 계속 머무르고 있죠. 일단 뭐 수급이 외국인과 기관이 좀 이렇게 계속 좀 매도를 갖다가 하는 부분이 있는데 어쨌건 그래도 최근에 가격대를 갖다 유지를 하고 있으면서 오늘 첫 양봉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좀 관심 있는 분들은 지금도 두산 에너빌리티가 진입할 타이밍으로 나쁘지 않다. 그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네, 원전 종목 내에서는 두산 엔더빌리티 지금 진입 타점으로 괜찮다라는 점 짚어주셨습니다. 이제 수급적인 부분에서 약간의 우려감은 남지만 오늘 양봉이 터지게 되면서 분위기를 달라지게 만들고 있는 종목이라고 하니까요. 정확한 매매 타점 궁금하다라는 분들은 하단에 보이는 QR코드 스캔하시고 들어오셔서 구체적인 전략 한번 챙겨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시장에서 핵심 키워드였던 세 가지 섹터에 대해서 현성찬 멘토의 의견을 들어봤는데요. 잠시 뒤 매매 정석 시간에는 저희 현성찬 멘토가 시장을 바라볼 때 어떤 기준과 원칙으로 바라보시는지 조금 더 구체적으로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만나보시죠. 네, 여러분들 요즘에 시장이 되게 좋습니다. 그리고 사실 앞으로도 좋을 것 같죠. 지금 이제 오늘자로 이제 뭐 JP 모건에서 코스피 목표 지수를 이제 6,000에서 이제 7,500으로 상향을 했죠. 또 그리고 이제 오늘 정부에서는 이제 코스피 만 그런 부분을 갖다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얼마 전에 이제 어떤 한 증권사의 리포트에서는 코스피 2만이 보인다 그런 얘기도 했는데 장기적으로 볼 때 코스피는 상승 추세를 상당히 유지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어디에 집중을 해야 될까요? 결국 미국이나 어떤 일본이나 그런 우리보다 꽤 오랜 기간 동안 상승 추세를 유지하는 국가들을 보면 결국은 역시 대형주에서 승부가 난다. 뭐 이렇게 비단 우리가 뭐 멀게 볼 필요가 없이 지금 사실 뭐 아파트도 그렇고 또 그러고 오늘 뭐 삼성전자나 하이닉스 또 그리고 이제 최근 1년을 보더라도 대형주가 훨씬 더 강한 흐름을 보이고 있습니다. 얼마 전에 이제 코스닥 지금 뭐 1000에서 뭐 3000 얘기를 갖다 하고 있는데 그때에도 어떤 게 가장 많이 올랐습니까? 결국은 각 섹터의 그런 대형주들이 가장 큰 폭으로 올랐습니다.
여러분들께 물론 어떤 작은 주식들, 여러분들이 잘 모르는 주식으로 여러분들을 좀 현혹할 수는 있을 것 같지만 그래도 아마 이제 방송을 보시는 분들도 아마 좀 그 연령대가 좀 있으실 것 같고 아마 많은 관심을 두시는 부분들이 결국은 지금 내 노후 자금을 어떻게 해야지 좀 지금보다 획기적으로 불릴 수 있을까? 시간이 그렇게 많지는 않은 것 같고 나도 좀 이제 좀 돈을 좀 지금 제대로 벌어서 한 몇 년 뒤에는 정말 좀 여유 있게 좀 노후를 보내고 싶은데 하시는 분들이 많으실 것 같아요. 기본적으로 여러분들께 여러 가지 말씀을 드리는 것보다 결국은 어떤 게 방송에서 봤을 때 어떤 게 진짜고 어떤 게 트릭이냐라는 부분을 여러분들이 한번 좀 어떤 기준에서 봐야 될까라는 부분을 좀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저는 일단 종목을 말씀을 드리는 것보다 사실 뭐 저 같은 경우에는 종목들이 여러분들이 뭐 다 잘 아시는 그런 대형주를 갖다가 투자를 하고 있기 때문에 다만 이제 타이밍이 되게 좀 남다르죠. 그래서 이제 그런 부분 때문에 제가 이제 여러분들께 적어도 뭐 대형주에 대해서는 대형주 국내 원탑이다라고 이제 그렇게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아마 그리고 저하고 함께 하시는 뭐 한 되게 많은 분들이 아마 이 부분은 공감을 하실 것 같아요. 그래, 적어도 대형주 수익률로는 아마 저 사람이 원탑일 거야라고 이제 아마 여러분들이 다 공감을 하실 것 같습니다. 대형주로 수익률이 그런데 얼마나 나겠어 뭐라고 생각하시는 분도 있으실 것 같은데 저는 이제 한 몇 년 전부터 대형주로 해서 그래서 명확하게 좀 투자 원칙을 말씀을 드리고 그리고 목표도 되게 명확하게 제시를 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한테 컨설팅을 받으실 때는 제가 이제 첫 번째 물어보는 게 이제 그 상담이 그거예요. 일단 지금 있는 자금에서 1년 내에 최소한 자금을 갖다가 2배를 만들어야 됩니다. 그게 일단은 기본적인 목표라고 말씀을 드리거든요. 근데 지금 이제 많은 분들이 오히려 그 이상의 뭐 시장이 좀 도와주는 것도 있지만 되게 빨리 그런 성과를 갖다가 달성하고 계시죠. 뭐 그냥 막연하게 뭐 내가 뭐 월 뭐 1,000만 원을 번다, 2,000만 원을 번다 그런 게 아니고 실제로 이제 여러분들이 지금 가지고 있는 계좌 만약에 뭐 1억이다 그러면 그거를 진짜 1년 내에 1억을 2억으로 빨리빨리 일단 기간을 좀 더 빨리 그렇게 하는 게 제 목표인 것 같아요. 일단 원칙은 3가지가 있습니다. 되게 심플해요. 기본적으로는 일단 뭐 손절을 갖다가 안 한다라는 부분이 있고요. 그래서 지금 보시면 손절을 갖다가 안 한다. 그리고 또 두 번째는 일단 공격적인 투자를 한다. 그래서 한 달에 평균 한 3, 40 종목을 갖다가 계속 꾸준히 투자를 갖다가 하고 있고 지금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종목을 갖다가 막 이렇게 몇십 종목 가져가는 게 아니고 평균 7종목을 갖다가 집중 투자를 저는 계속 실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럼 여러분들이 이 3가지 조건을 충족을 한다 그러면 돈을 못 벌 수가 없겠죠. 그러니까 고수익을 못 낼 수가 없을 겁니다. 3년 동안 손절을 안 하는데 월 평균 3, 40 종목을 그러면 이제 매월 3, 40번의 이익 실현을 한다는 거겠죠. 1년이면은 한 400번 정도의 이익 실현만 한다는 겁니다. 그 중에는 이렇게 뭐 투자하고 나가지고 뭐 이렇게 뭐 하이닉스나 아니면 뭐 한화 에어로스페이스나 그런 것처럼 한 뭐 일주일, 2주일 만에 뭐 20%, 50% 그렇게 상승하는 대형주를 좋은 타이밍에 잡아서 수익을 내는 경우도 있고 또 수익이 뭐 약수익 정도로 마무리하는 종목도 있겠죠. 그런데 어쨌건 그런 식으로 해서 1년에 400번 정도의 이익 실현만 하고 손절이 없다 그러면 사실 수익을 안 낼 수가 없습니다. 그렇죠? 그리고 또한 집중 투자를 한다 그러면 말 그대로 물리는 게 없다는 거잖아요. 그렇죠? 우리가 종목을 갖다가 한 30개, 50개 가져간다면은 그럼 뭐 물리는 종목 있어도 그거 빼두면 되니까 그렇죠? 그런데 종목을 집중 투자를 한다 그러면 물리는 종목이 있을 수가 없습니다. 그렇죠? 대형주로 얼마나 수익이 날까 하시는 분들이 있으실 것 같은데 지금 이분 같은 경우에는 지금 25년 5월 초부터 이제 저한테 컨설팅을 받으셨는데 9월 25일 그러니까 거래일수로 100일 만에 2배의 그런 수익을 내셨어요.
1억이면 2억이 났다는 거겠죠. 그렇죠? 그런데 얼마 전에 저한테 또 내용을 갖다가 보내주셨는데, 그 다음 날부터 해서 9월 26일 이후로 1월 27일까지, 그러면 이제 거래일수로 보시면 81일이거든요. 그러면 또다시 2배가 수익이 나신 거예요. 그러면 180일, 10개월 동안에 이제 계좌가 4배가 불어난 겁니다. 1억이면 이제 4억이 됐다는 얘기겠죠. 그렇죠? 그러면 사실 뭐 이런 추세로 지금 또 시장도 좋잖아요. 그러면 진짜 한 2년 지나면은 한 뭐 계좌가 뭐 한 16배가 된다는 얘기겠죠. 1억이면은 16억. 그렇죠? 그러니까 엄청나게 빨리빨리 복리 효과가 나오는 거죠. 여러분들이 좀 이런 수익률을 좀 집중해 보실 필요가 있으실 것 같아요. 여기 보시면 계좌가 수직 상승하죠. 그렇죠? 이게 아마 이렇게 단타 하시는 분들은 아마 절대 이런 상승을 갖다가 경험을 못 하실 것 같아요. 여기서 이 수익률이 난 게 결국은 뭐겠습니까? 결국은 하이닉스 그리고 이제 삼성전자, 지금 제 포트폴리오 주력 포트폴리오가 그거거든요. 그러니까 뭐 불과 이제 뭐 지지난주에도 뭐 하이닉스를 또 추가 매수를 하고 또 그러고 계속 중간중간에 또 이제 뭐 스윙도 하고 계속 그러면서 계속 자산을 늘려나가는 거죠. 그러니까 어느 순간 이게 드라마틱하게 상승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보시면 밑에가 이제 주식시장 코스피 지수예요. 코스피 지수 많이 올랐죠. 그렇죠? 2배 올랐잖아요. 근데 코스피 지수 30%, 36% 오를 때 2배 상승하고 코스피 지수 100% 오를 때 4배 상승한 겁니다. 그럼 이걸 보면 대형주로도 진짜 내 노후 자금이 진짜 좀 상당히 드라마틱하게 늘어날 수 있겠구나. 나도 더 이상 내가 좀 알지도 못하는 주식을 할 필요 없겠구나. 나 더군다나 좀 바쁘고 좀 인생의 여유를 즐기고 싶은데 맨날 핸드폰으로 주식 투자하면서 막 조마조마하고 그럴 필요가 없겠구나. 그런 매매를 지향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그러면 이제 뭐 삼성전자고 하이닉스 그것만 이렇게 계속 뭐 가져가느냐 그런 건 아니에요. 여기 지금 보시면 작년 6월 달에는 포트폴리오에 주로 이제 원전주 그리고 이제 증권주 뭐 그런 쪽이 있었어요. 그리고 이제 뭐 NC소프트, 하나에어로스페이스 이런 뭐 방산도 있었고. 근데 지금 이제 올해 1월 달 보시면은 뭐 하이닉스, 삼성전자 우선주, 현대차 그리고 두산에너빌리티 이런 주식이 있습니다. 저 같은 경우에는 이제 보통 대형주 그 우선주도 또 투자를 많이 합니다. 왜냐하면 또 우선주를 투자하는 팁이 있거든요. 뭐 예를 들어서 삼성전자가 급등하면 그 다음에는 삼성전자 우선주로 갖다가 분석을 해서 매수하면 좀 더 안전하게 그렇게 수익을 따라가는 경우가 있고, 현대차도 마찬가지죠. 현대차가 급등하면 오히려 현대차 EUV 같은 경우에는 그 다음엔 좀 되게 탄탄하게 상승을 갖다가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빠질 때는 좀 덜 빠지고. 그리고 또 이제 배당도 또 많이 받죠. 그렇죠? 그래서 그런 부분 때문에 결국은 수익이 많이 늘어나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 부분을 약간 좀 요약해서 말씀을 드리면 결국은 이런 부분입니다. 여기 지금 보시면 기본적으로 한두 달 보유로 갖다가 해서 뭐 이제 최근 같은 경우에는 이제 하이닉스는 뭐 한 3개월 동안 지금 가져가고 있는데, 그러니까 보통 한 2, 3개월, 한 달에서 한 뭐 2, 3개월 그 정도 우리가 아시다시피 이제 어떤 대형주가 확 치고 오르는 때가 있잖아요. 그렇죠? 여러분들 아시다시피 작년 여름에는 어땠나요? 작년 여름에는 뭐 조선주, 방산주 그런 쪽이 엄청 핫했죠. 반면에 이제 하이닉스는 반도체는 그때 별로 재미가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작년 여름 그때 같은 경우에는 주로 이제 원전, 그래서 한전기술 이런 데서 앞에서 보셨다시피 한 5, 60% 그렇게 수익이 발생을 하고, 뭐 증권주도 물론 포트폴리오에 있었고, 그리고 이제 그 다음에 여름에는 일단 뭐 방산, 조선 이런 쪽이 있었고, 그리고 이제 8, 9월부터 해서 좀 하이닉스를 좀 집중적으로 투자를 하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이제 아시다시피 이때 하이닉스가 한 2달 만에 이제 100% 이상, 2배 이상 올랐죠. 그렇죠? 그래서 25만원부터 해서 이제 65만원까지 급등을 하고, SK 스퀘어가 한 14만원, 15만원에서 이제 한 뭐 40만원까지 급등을 하고 그랬습니다.
여기서 뭐 이런 주식을 갖다가 뭐 오를 때 따라가가지고 조금 먹고 파는 게 아니고, 뒤에서도 제가 말씀을 드리겠지만, 박스권 돌파하기 바로 전에, 매수를 갖다가 해서 끈질기게 끝까지 가져갑니다. 90월 달에는 또 다시 이제 두산 에너빌리티, 하나오션 또 이런 쪽으로 옮겨오고, 하이닉스는 또 이제 계속 스윙 투자를 갖다가 하고 그렇게 했습니다. 이제 11월부터 해서는 다시 이제 하이닉스, 삼성전자에 집중을 갖다가 해서 수익을 내는 거죠.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여러분들 지금 보시면 앞에서 제가 이제 하이닉스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쵸? 여기 지금 보시면 뭐 중기 매매해서 130%, 그리고 뭐 스윙 매매해서 40%, 또 중기 매매 75% 나오는데 여기서 중요한 건 그건 것 같아요. 제가 이제 하이닉스를 갖다가 좋아하고 좀 어떻게 보면 전문적으로 그렇게 타점을 갖다가 잡아 나가고 있는데, 어느 순간 또 하이닉스가 쉴 때가 있겠죠. 그렇죠? 그리고 또 의외로 사실 이때 같은 경우에도 잘 가다가 뭐가 나왔습니까? 그 AI 뭐 버블론 그런 부분이 나왔잖아요. 그리고 최근도 지금 약간 좀 그런 내용들이 나오고 있죠. 뭐냐면 최근엔 또 이제 AI 또 회의론이 좀 나오잖아요. 물론 이제 오늘 팔란티어가 그런 부분을 갖다가 완전히 불식을 시켰지만, 그래서 사실 뭐 이대로 계속 해가지고 바로 130만 원, 150만 원, 200만 원 가는 건 아니고 이런 구간이 분명히 있을 거란 말이죠. 애먹이는 구간이 있을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이제 이런 구간이 됐을 때 저는 이제 스윙 투자를 합니다. 60분 차트로 보면은 지금 보시면 요렇게 하이닉스가 65만 원 고점 쳤을 때 제가 이제 저하고 함께 하시는 분들께는 자, 이제 지금부터는 하이닉스를 그냥 계속 보유하는 게 아니고 스윙 투자를 갖다가 하겠다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래서 제가 하고 있는 스윙 투자는 뭐냐면, 여러분들 그 단타는 어떻습니까? 단타는 막 가는 걸 따라 사는 거죠. 그렇죠? 가는 걸 막 추격 매수해서 한 뭐 2, 3%, 운 좋으면 뭐 한 5, 6% 수익 내고 파는 거고. 그런데 스윙 투자는 좀 개념이 달라요. 뭐냐면 폭락하면 사고, 그리고 급등하면 팔고 그런 겁니다. 최근에 이제 뭐 사실 뭐 우주 관련주, 로봇 관련주도 마찬가지죠. 그렇죠? 폭락하면 사고, 그리고 급등하면 팔고. 하이닉스는 탄력이 좋기 때문에 폭락하는 순간에 매수하고 나면 물론 불안하죠. 그렇죠? 그런데 이 기업을 너무 잘 알고 있으니까. 그러면 한 이틀 지나서 또 이제 하이닉스로 한 10% 수익 내면은 되게 크잖아요. 그렇죠? 우리가 뭐 똑같은 주식이라고 하더라도 예를 들어서 만약에 뭐 주성 엔지니어링을 산다 그러면 사실 내 계좌에서 크게 베팅하기 좀 어렵잖아요. 그렇죠? 회사가 좋다고 하더라도. 그런데 하이닉스나 삼성전자는 어떻습니까? 내가 가지고 있는 돈에서 사실 크게 베팅해도 크게 부담이 별로 없잖아요. 그러니까 어제 같은 경우에 시장이 뭐 270포인트 폭락해도 하이닉스랑 삼성전자를 보유하신 분들은 완전 관점이 달라요. 이거 기회인데, 이거 기회인데, 이 사람이 또 사라고 그러네. 또 뭐 오늘 같은 경우에도, 그래, 뭐 또 사라고 그러네. 근데 사실 그럼 이게 그 부담스럽지가 않잖아요. 좀 편안한 매매를 할 수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수익도 크겠죠. 그렇죠? 그래서 실제로 수익 내시는 분들이 수익률이 제가 봐도 뭐 놀랍다 할 정도로, 그러니까 베팅을 좀 과감하게 하시는 분들이 있으시더라고요. 수익금도 엄청 크겠죠. 자, 그래서 이런 내용들이 보시면 두산 에너빌리티도 마찬가지예요. 이렇게 2만 원부터 해서 7만 원까지 중기 매매를 갖다가 그러니까 계속 주식을 보유하는 거죠. 그런 거로 해서 수익을 계속 키우다가 어느 시점 돼서부터는 스윙 매매를 통해서 폭락하면 사고 급등하면 팔고 그런 부분을 합니다. 스윙 매매를 하다 보면 이런 부분이 있어요. 주가가 만약에 하이닉스가 65만 원에서 50만 원까지 급락을 해도 내 계좌는 계속 돈이 늘어나는 거죠. 왜? 하이닉스가 급락하는 시기에는 하이닉스 주식이 없으니까. 폭락하면 사고, 급등하면 팔고, 계속 돈이 늘어나는 거죠. 마찬가지죠. 두산 에너빌리티도. 내가 계속 주식을 보유하고 있다가, 그러다가 이제 어느 시점부터, 이제부터는 폭락하면 사고, 급등하면 팔고, 이때는 이제 라이브 방송을 진행을 했는데, 이때도 방송하는 중에 우연히 주가가 폭락한 거예요. 그래서, 좋은 기회. 그래서 또 매수로 갔다가 하고, 그렇게 했습니다. 그러다가 이제 한 3개월 지나서 다시 또 이제 중기 매매로 들어가고, 최근에도 중기 매매로 포지션을 잡아서 95,000원까지 또 쭉 끌고 가고 했습니다. 또 하나오션 같은 경우에도 이런 식으로 하나오션은 이제 사실 계속 뭐 스윙 매매를 갖다가 하는 건 없었고,
이런 식으로 계속 포지션 매매를 갖다가 계속 했던 거죠. 최근에는 일단 뭐 15만 원 부근에서 일단 좀 정리를 갖다가 해서 또 수익을 갖다가 또 크게 실현할 수 있었습니다. 여러분들이 만약에 뭐 하이닉스, 뭐 두산에너빌리티, 뭐 하나오션, 또 이제 뭐 제약주 중에서 바이오 중에서 또 큰 주식, 이런 대형 성장주 혹은 뭐 레인보우 로보틱스, 그런 대형 성장주의 매매에 여러분들이 좀 관심이 있고 나도 좀 그런 부분을 통해서 좀 탄탄하게 수익을 내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이렇게 좀 완벽한 수익 매매하고 그런 포지션 매매 타점을 잘 여러분들께 함께 할 수 있는 그런 멘토하고 함께 하시면 여러분들이 주식 투자를 할 때 뭐 리스크? 왜냐하면 수익 매매로 리스크를 다 피해가니까요. 그래서 꾸준히 계단식 상승을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그러면 제가 이제 여러분들께 제가 3년 동안 손절을 지금 안 하고 있다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런데 물론 지금은 시장이 좋아요. 지금은 손절을 할 필요가 없죠. 그렇죠? 그런데 불과 한 1년 전만 해도 어땠습니까? 국장에 투자하면 바보라고 그랬잖아요. 그렇죠? 막 계엄 사태 있고 탄핵 사태 있고 그러지 않았습니까? 그 전에도 국내 시장은 되게 힘들었습니다. 그런데 그런 시기를 포함해서 3년 동안 손절이 없었던 비결. 뭐 물론 이제 뭐 운이 좋았다고도 할 수 있고 명확한 기준이 있었겠죠. 그런데 여러분도 잘 아실 겁니다. 좋은 주식을 합리적인 가격에 사면 사실 손절을 할 일이 별로 없어요. 물론 이제 좀 드라마틱한 좀 매수 타점을 잡는 거는 또 저만의 어떤 기준이 있겠죠. 그래서 사실 제가 손절 없이 고수익을 갖다가 계속 실현할 수 있는 거는 이제 이런 기법이 있어서 그런데 결국은 이런 내용이에요. 여러분들이 아마 주식을 매수할 때 대부분 다 이런 자리에서 매수를 하실 거예요. 여기서 요만큼 먹는 거죠. 그렇죠? 물론 이제 요즘 같은 경우에는 이게 또 수익이 더 많이 가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런데 조금 더 생각해 보면 작년 7, 8월 그리고 작년 11월 이때 시장이 약간 흔들렸는데 이때 아마 이런 그 매수를 갖다 하신 분들은 아마 손실이 또 되게 많이 발생한 걸로 알 수 있어요. 어쨌건 이렇게 추격 매수를 하는 건 손절을 사실 피할 수가 없습니다. 물론 지금처럼 1, 2월처럼 지금 1월 달처럼 시장이 막 20% 이상 상승하고 그런 경우에는 사실 손절할 일이 없지만 시장이 조금만 흔들려도 사실 이 손절을 갖다가 피하기가 어렵죠. 근데 저 같은 경우에는 제가 가지고 있는 퀀트라는 K라는 기법은 결국은 이런 자리를 찾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보통 투자하는, 제가 이제 보통 7종목을 집중 투자를 한다고 그랬잖아요. 뭐냐면, 그 기법을 갖다가 따라하면 보통 한 8, 90% 정도는 매수하면은 그냥 바로 오릅니다. 결국 이제 그런 자리를 갖다가 노려서 제가 투자를 갖다가 하는 거죠. 한 뭐 10% 정도는 한 10번 중에 뭐 한두 번 정도는 좀 더 빠질 수가 있겠죠. 그런데 주식을 보통 이렇게 합리적으로 좀, 그래. 지금 정도면은 이 주식을 사도 물리지 않을, 손해볼 가능성은 되게 희박해. 그럴 때 보통 투자를 하거든요. 관점이 틀린 거예요. 내가 이 지금 주식을 이렇게 사면 내가 요만큼 먹을 수 있을 것 같아. 그럴 때 투자하는 게 아니고 내가 지금 이 주식을 사면 그러면 손해는 안 볼 것 같아. 그러니까 뭐 지난주 같은 경우에도 제가 이제 뭐 현대차를 갖다가 제가 이제 50만 원 깨지면은 그냥 매수하면 돼요. 근데 어쨌건 또 뭐 한 6%, 7%는 또 상승이 나왔잖아요. 그렇죠? 53만 원, 53만 5천 원까지. 결국 이제 그런 자리에 투자를 갖다가 하는 겁니다. 그리고 또 이제 뭐 하이닉스도 지금 이제 충분한 눌림목이 왔어. 한 달 정도. 그러면 지금은 다시 이제 추가 매수를 갖다가 할 시점이다. 또 이제 불과 한 이틀 뒤부터 한 3, 4일 만에 한 뭐 20% 급등을 했죠. 결국은 그런 타점을 잡는 거죠. 기본적으로 퀀트라는 기법은, K라는 기법은 이제 이런 부분이에요. 주식이 이제 가지고 있는 기본적인 그런 추세가 있지 않습니까? 만약에 뭐 상승 추세. 그러니까 보시면 하이닉스 같은 경우에도 계속 상승 추세를 급하게 하다가 추세를 갖다 이렇게 단기적으로 이탈하는 자리들이 나오는 거죠. 어제 뭐 삼성전자가 일시적으로 이탈을 갖다가 하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그런 타점들이 되는 거겠죠. 그래서 상승 추세의 주식 혹은 뭐 횡보도 괜찮고 뭐 올 초에 작년에 이제 2차 전지처럼 하락하는 주식도 괜찮아요. 그런데 그런 추세를 갖다가 일시적으로 크게 이탈할 때 있지 않습니까? 보통 그럴 때가 제가 보기에는 그런 부분을 갖다가 자율반등이라고 그러거든요. 자율반등이란 게 뭐냐면 결국은 어떻게 보면 리스크가 되게 작은 구간이 되겠죠. 그래서 이런 구간을 골라서 타점을 잡기 때문에 결국은 손절 없는 그런 투자를
지속할 수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만약에 여러분들이 좀 이런 매매 있지 않습니까? 나도 좀 손절없이 좀 대형주로 좀 드라마틱하게 지속적으로 고수익을 내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저하고 함께 하시면 아마 좋은 결과가 있을 겁니다. 네, 현성찬 멘토와 함께 퀀트 K 기법에 대해서 조금 더 자세하게 배워가시면서 대형주로도 큰 수익을 내고 싶다라는 생각이 드시는 분들 하단에 보이는 QR코드 통해서 교육방으로 입장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오늘 시장에서 들고 오신 두 가지 추천 종목에 대해서 이제 한번 알아보도록 할 텐데 오늘 시장 워낙 많은 종목들이 올랐다 보니까 오늘 같은 시장에서도 어떤 종목을 들어가야 되는가 참 고민이 많이 되는 것 같습니다. 오늘 집중해 주셨던 첫 번째 추천 종목은 어떤 종목일까요? 반도체를 사실 뭐 지금 제일 강하기 때문에 네. 빼놓고 말할 수가 없을 것 같아요. 일단 SK 스퀘어인데요. 지금 이제 시간 외로도 조금 강한 흐름이 네. 나오고 있더라고요. 기본적으로 이제 SK 스퀘어 같은 경우에는 여러분들은 아시다시피 하이닉스의 최대 주주입니다. 20% 정도의 지분을 가지고 있고요. 하이닉스가 지금 이제 시가총액이 한 660조, 70조 하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20%의 지분이라고 그러면은 약 한 150조 정도 되겠죠. 그렇죠? 150조의 지분을 가지고 있는데 지금 SK 스퀘어 같은 경우에는 지금 시가총액이 한 75조 정도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지분 가치의 한 절반 정도로 지금 시장에서 지금 평가가 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그만큼 좀 저평가가 돼 있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애널리스트들도 SK 스퀘어에 대해서 하이닉스를 좀 편안하게 살 수 있는 그런 종목이다라고 이제 그렇게 추천을 갖다가 하고 있는 거를 여러분들이 리포트를 보실 수 있으실 것 같아요. 그래서 일단 지분 가치 대비해서 상승 여력이 충분하다라는 부분을 갖다 말씀드릴 수 있고, 그리고 또 이제 제가 오늘 좀 주목하는 부분은 지금 이제 하이닉스가 지금 이제 신고가를 갖다가 돌파를 하는 흐름을 약간 좀 우리가 기대해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지금 이제 오늘 종가가 이제 하이닉스가 이제 뭐 한 91만 원 정도에 지금 마감을 했는데, 지금 이제 당장 내일 주가가 또, 만약에 상승을 하게 되면 신고가로 들어가게 되죠. 근데 지금 이제 SK 스퀘어 같은 경우에는 지금 여러분들이 지금 보시다시피, 지금 고가가 지금 이제, 58, 9만 원 정도에 있거든요. 그런데 지금 이제 오늘 종가가 이제 54만 5천 원입니다. 그럼 이제, 고가 대비해서는 한 7%, 8% 정도 지금 이제, 언더에 있는 거죠. 그러면 내일 하이닉스가 이제 신고가를 갖다가 돌파를 하게 되면 투자자들이 이제 제가 이제 뭐 보통 이제 우선주 말씀드릴 때, 뭐 이제 막 삼성전자가 급등하면 그럼 우선주 좀 편하게 따라오르는 그런 경우가 있단 말이죠. 그래서 SK 하이닉스가 신고가를 내일 돌파를 갖다가 하는 흐름을 보이면 오히려 이제 SK 스퀘어가 좀 안정적으로 탄탄하게 오를 수 있는 그런 흐름을 기대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일단 SK 스퀘어를 좀 말씀을 드리고 싶고, SK 스퀘어는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저는 뭐 14만 원대부터 이제 매수를 해서 지금 어쨌건 지금도 보유를 하고 있기 때문에 수익은 되게 좀 많이 보고 있는 종목이에요. 그런데 어쨌건 틈틈이 계속 중간중간에 좀 추가 매수 타점이나 아니면 좀 스윙 기회나 그런 부분이 있을 때는 계속 여러분들께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지금 현재 종가가 지금 이제 54만 5천 원이기 때문에 매수가는 일단 뭐 오늘 종가 부분에서 말씀을 드리고 1차 목표가는 일단 65만 원, 그러면은 한 17, 8% 정도 그렇게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리고 손절가는 일단 49만 원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이제는 새로운 길을 향해서 나아가고 있습니다. SK 스퀘어 첫 번째 추천 종목으로 만나봤고요. SK 하이닉스를 볼 것이 늘 중요하겠지만 이 지분 관계를 한번 생각해 본다면 해당 종목도 꼼꼼히 챙겨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정확한 매매 타점이 궁금하신 분들 하단에 보이는 QR코드 통해서 들어오셔서 그 구체적인 내용들까지 한번 챙겨가시면 좋을 것 같고요. 두 번째 추천 종목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떤 종목일까요? 두 번째는 일단 원익 IPS라고 여러분 아마 잘 아실 네. 거예요. 소부장 대장주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또 그리고 이제 지금 이 기업 같은 경우에는 기본적으로 지금 사실 반도체가 여러분들 아시다시피 쇼티지가 너무 심하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공급이 전혀 따라가지 수요를 못 따라가고 있기 때문에 뭐 애플의 임원이 해고가 됐다고 그러지 않습니까? 결국은 증설은 지금 이제 필연적인 그런 과정이 되겠죠. 얼마 전에 이제 뭐 반도체 그런 특별법도 통과가 되고 했기 때문에 지금 디램 부분에 대해서 이제 증설은 지금 필연이다라고 지금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소부장 기업들이 사실 실적은 지금 이제 하이닉스하고 삼성전자에 포커스가 맞춰져 있지만 앞으로를 본다 그러면 소부장 기업들도 당연히 실적이 좋아질 수밖에 없겠죠.
그래서 우리가 기본적으로 D램 증설에 대해서는 가장 수혜를 받는 기업이 원익 IPS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또 거기다가 삼성의 가장 전통적인 수혜주로 삼성전자 주가가 좋으면 원익 IPS도 항상 좋은 그런 흐름을 갖다 보였습니다. 거기다가 또 이제 아시다시피 이제 파운드리에 대해서 그런 모멘텀도 있는 기업이죠. 최근에 주가가 물론 많이 올랐습니다. 그래서 오늘도 좀 큰 폭으로 올랐어요. 저도 이제 오늘 장중에 좀 이 종목을 갖다가 매수를 갖다가 하려고 했는데 오늘 시장이 너무 떠버리는 바람에 제가 생각한 매수가 보다는 되게 높은 가격이 항상 떠 있더라고요. 그런데 여전히 모멘텀은 좀 지속될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반도체 좀 약간 좀 부담스럽다. 그러면 소부장 같은 경우에 앞으로 좋아질 수밖에 없을 것 같은데 어떤 기업을 볼까? 이제 그러신 분들 같은 경우 원익 IPS를 잘 보시면 좋으실 것 같습니다. 지금 이제 차트로 보시면 지금 이제 MACD 오슬레이터 같은 경우에도 지금 한번 눌렸다가 다시 한번 좀 지금은 상승하는 약간 좀 약한 지금 이런 부분을 뭐라고 말씀드리냐 하면 리테스팅이라고 볼 수가 있고요. 그래서 지금 그런 과정이 좀 나오고 있어요. 그래서 이런 부분 같은 경우에는 아마 내일도 긍정적인 흐름을 보일 가능성이 상당히 크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원익 IPS 같은 경우 오늘 10% 이상 또 급등을 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뭐 일단 뭐 내일 막 시가에 막 따라잡고 하기보다는 또 이제 아침에 좀 흔들릴 때가 좀 있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좀 이제 그런 부분을 갖다가 보셔서 일단 지금 매수가는 이제 11만 4천 원으로 말씀을 드리고 그리고 1차 목표가는 14만 원 정도, 그러니까 14에서 15만 원 정도까지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손절가는 뭐 한 10만 원 정도, 그 정도 볼 수 있을 것 같고. 그러니까 우리가 주식 투자를 하다가, 그래요, 뭐 주식 투자가 사실 하다 보면 약간 좀, 생각대로 이렇게 잘 안 될 수도 있겠죠. 그렇죠? 그런데 중요한 건, 내 예상과 약간 벗어나더라도 버틸 수 있는 기업, 결국 그런 기업들은 좋은 기업에 투자를 갖다가 해야 되는 게 가장 원칙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도 여러분들께 다소 좀 내일 시장이 오늘처럼 급등하는 게 아니고 조금 눌리더라도 여러분들이 기본적으로 좀 이렇게 버틸 수 있는 기업들 두 가지를 들고 와서 여러분들께 말씀을 드렸습니다. 네, 오늘은 반도체 두 가지 종목으로 집중해 주셨습니다. 워낙 급등이 많이 나온 만큼 반도체 종목 내에서 한 가지 종목을 더 담고 싶은데 어떤 종목을 들어가야 될까 고민이 많으시다면 소부장 대장 종목인 원익 IPS도 함께 챙겨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내일 시초가에 많이 올랐는데 따라타기보다는 약간 흔들림이 있다면 그런 추세 보시고 한번 들어가시기를 권장해 주셨으니까요. 이 내용까지 참고가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현성찬 멘토가 추천해 주신 두 가지 추천 종목 화면으로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네, 어느덧 마무리할 시간이 됐는데 오늘 시장이 크게 올랐지만 또 내일은 시장이 어떻게 변할까 이런 부분이 걱정이 되기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일장 전략 한번 세워주시죠. 일단 혹시 그 선물 투자를 하시는 분들은 오늘 선물 시장에 좀 특징을 좀 이상하다 하는 부분을 갖다 보셨을 것 같아요. 뭐냐면 장 막판에 선물 시장이 정말 꽤 큰 오버슈팅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물론 이 종가 부분에는 좀 이렇게 마무리가 됐지만 어쨌건 선물 시장이 마지막 한 10분 정도를 남기고 정말 오버슈팅이 크게 나왔거든요. 그게 뭐냐 하면 결국은 앞으로 시장이 물론 이제 큰 세력이 들어왔다고 볼 수도 있고 근데 이런 부분이 선물 시장을 보면은 단기적으로 뭐 시장이 좀 이렇게 출렁거릴 수는 있겠지만 기본적으로는 중장기적인 흐름은 여전히 상승으로 봐야 될 부분을 여러분들이 함께 할 수 있으실 것 같아요. 그리고 지금 뭐 나스닥 같은 경우에도 조정을 보이고 있지만 사실 지금 전혀 불안한 움직임이 아니고 상승으로 이제 다시 또 회복을 갖다가 하는 흐름을 보이고 있기 때문에 적어도 여러분들이 1분기 정도에는 시장을 조금 이렇게 여유 있게 좀 안정 있게 투자하셔도 괜찮으실 것 같습니다.
네, 시장에 대한 조금의 안정된 확신을 얻을 수 있었습니다. 이 내용까지 참고가 되셨으면 좋겠고, 내일 시장에 대한 불안함이 여전히 남으시는 분들 하단에 보이는 QR코드 통해서 교육방 들어오셔서요. 시장 전략 조금 더 꼼꼼하게 챙겨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이 시간 마무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종목에 대한 상승과 하락은 보장하지 않는다는 점 기억해 주시고, 내일 이 시간도 저희 함께 해주시기 바랍니다. 시청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